예, 어제 우리가 기초적인 기독교 상담의 개념을 좀 나눴었죠. 기독교 상담은 어떤 거냐? 예수님 스타일로 상담하는 거다. 상담에는 기도와 성령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뭐다? 제자화되는 거다. 성숙하게 되는 거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신분적인 성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경험적 또는 점진적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들.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은 치유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 걸림돌들은 죄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불변하는 도덕적인 법칙을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세 가지 법칙. 제일 처음에 뭐요? 심고 거두는 법칙. 두 번째는 판단의 법칙.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칙. 우주적인 법칙이다. 자, 그리고 두 가지 V와 세 가지 R이 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빅팀이면서 빅티마이저다. 그죠? 이런 말씀 드렸고, 문제는 가만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니다. 분명히 다뤄야 된다. 그죠? 때로는 응급 처방식의 상담이 도리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이다. 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헬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상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그런 정도 얘기들 이제 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은 뭐냐면 98페이지인가요? 예, 98페이지. 상담에 있어서 8가지 핵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어쩌면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죠?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8가지 핵심 조건 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죠? 경청한다. 그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상담에 있어서는 사실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 상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럼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 뭐가 답답했는지 초소 위에 올라갑니다. 망대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죠? 이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처음에 가만히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분주한 환경들 다 내려놓고 어디에요? 망대 위에, 초소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건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지는 건 내 소리를 잠잠케 해라. 그죠? 그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강의 들으시죠? 심사할 때 들으셨죠? 예.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잘 들으시죠? 예. 어떻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그죠? 3일 동안은 별로 질문 안 했죠? 바빠가지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세요? 아, 그냥 아십니까? 예. 그냥 압니다. 또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듣는 방법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죠? 뭐라고요?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진다. 오케이. 또요? 그럼 두 분만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듣는 척만 하시는군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 오케이. 또요? 음성이 예,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린다. 오케이. 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맞게 돼 있어요. 또요? 옆 사람을 통해서 들린다. 오케이. 또요? 예,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는다. 예, 틀리지 않죠.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매개체를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죠? How.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듣는데 내 안에서 그게 어떻게 반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소리, 흘러나오는 인상, 흘러나오는 그림,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매개체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크 버클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면서 상담가면서 사역자가 한 얘기예요.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기독교의 그 리더들을 쭉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얻은 결론, spontaneously flowing 한다.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흘러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그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하거나 굉장히 그 삼각산에 가서 철회를 많이 해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그죠? TDC를 뭐 3번을 연속해서 들어야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들을 때 그걸 들으시면 돼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튀어오른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튀어오른다는 게 내 양미간 사이를 때린다. 뭐 그런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내 머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체는 다 다르지만 형식은 그 형식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6일 동안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말씀하셔도 시원찮은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6분 딱 기다렸다가 안 하시면 그냥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는데 모세 6일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하는 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그죠? 뭐 8박 9일, 14박 15일, 29박 30일. 이 피정을 통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피정이래. 나도 몰랐는데 캐톨릭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분들이 내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쓴대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나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내 소리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잠잠하게 되어져야 한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죠? 교제하기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제보다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레이 커미션, 지구가 완전히 제자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죠? 내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고, 그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말로는 호흡한다, 대화한다, 생명이다. 그죠?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 말은 좋다. 그죠?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 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호흡이야, 생명이야, 대화야 얘기해 놓고 내가 기도할 땐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포메이션하고 실제 내 삶이 다르더라. 기도는 언제나 음성을 듣는 거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하고 싶으시죠? 정말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공부 안 해도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딱 하나님 앞에 나가셔가지고 앉으세요. 그리고 마냥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마냥 기다려, 마냥. 그러면 한 1시간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1분을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죠? 그리고 또 1시간.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딱 볼 땐, 이야, 쟤는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네. 그죠? 나는 막 여기 앉아서 딱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5분 지나고, 막 사돈의 8총까지 다 기도했는데 다 5분밖에 안 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교제하기,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해라, 간절한 갈망함, 믿음, 청결한 마음,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해요. 직접.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직접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그룹들 보면 이제 한두 명씩은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육성을. 그죠? 저도 못 들어봤는데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법을 전공한 분이에요. 어디죠? 어디더라? 고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왜냐면 이 데모 주동자여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다가 산골에 숨어들었는데, 그 산골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3년을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했대요. 밤마다 기도원 뒷산에 가가지고 나 좀 만나달라고 있다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낮에는 심심하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술 이만큼씩 먹고 3년을 그랬대요. 3년을. 그죠? 근데 3년 만에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고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세요. 그죠? 하나님 육성을 한번 딱 듣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기도 중에 우리가 듣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이제 환상을 보기도 해요. 다 가능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 형제자매들 또는 권위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듣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죠? 관계가 방향보다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나의 마음이 그분에 합당한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잘 못 듣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델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저는 20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매를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저는 기도했고 만날 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명확하게 그것도 말씀으로 명확하게. 근데 항상 끝은 뭐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놔야만 그분 음성 들을 수 있다. 그죠? 음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지만 내 자신, 사단, 세상, 과거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말씀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서 목매달으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냔 말이죠. 그죠? 성경을 한번 또 딱 열었더니 속히 행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딱 열었더니 그 누구예요? 유다가 가서 목매 다니라 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우연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이면 성경 말씀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난 이제 끝났다. 그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촛대가 옮겨질 거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정황을 보지 않고 어떤 한두 구절에 집중해서 보게 될 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내 영이 확증하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그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 확증하는가. 그죠? 자기는 무조건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그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 세대가 아니긴 해요. 그 전 세대, 아마 장로님 세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였어요. 캐서린 쿨만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니 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아시죠? 베니 힌 목사님. 그분이 캐서린 쿨만 집회에서 유대인이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기름 부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분의 이 캐서린 쿨만의 삶이 사실은 후기는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순회 복음 그 부흥사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둘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공급이 다 끊어졌고 이 사람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방송, 설교, 집회들 다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핍절한 시간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정리했어요. 헤어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치유사역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죠.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믿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이나 내 영이나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내가 들은 것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교만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 싱글 형제자매님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특정한 사람들 놓고 찍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죠?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런 거예요. 뭐? 주위 사람들이 다 축복하는가? 그죠? 내가 사랑하는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내 영이 확증하는가? 그죠?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런 것들이 다 맞춰졌을 때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밖에 지침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는 장면도 나오죠. 주님 음성이면 양털만 이스라엘 적게 해주십시오. 또는 그 다음날 주님 음성이면
양털만 비 안 적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그죠?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가 보면 이 감정적인 흥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면 이게 주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리어 그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기대했던 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동요와 요동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그죠? 우리의 이 지정의 전 존재가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온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기도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확증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런 말 있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듣고 나면 1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떤 결과들이 오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이든지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 주님께 내가 먼저 듣고 그 들은 것에 의해서 반응해라. 그죠? 여기도 그 얘기 또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듣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정리해가지고 답을 그냥 휙 던져줘 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자, 여기에 듣는, 나는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스크린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20번까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부분들에 틱 해보세요. 여기 보면 좋은 경청,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다. 그리고 반응적이다. 그랬습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을 주냐 하면 상대편의 방어벽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20번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딱 잘라서 10개부터 시작할까요? 10개 이상. 와, 10개 이상 꽤 되시네. 10개, 9개, 5개, 4개, 3개. 그러면 이제 5개 밑에는 없으시군요. 6개, 7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그룹보다는 비교적 그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신 것들을 나중에 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여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경청기술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여기다 놨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교과서의 흐름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시금석은 성령의 진리가 된다. 이제 뭐 그런 말씀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상대방 안에 있는 뭐 방어벽이라든지 또는 상대방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지고 신뢰감 속에서 자기를 열어놓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은사나 열매나 진리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말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 중에. 가장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칼 로저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예요. 왜 이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전까지의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심리학자가 굉장히 지시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삶의 변화에 지시적인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도리어 비지시적인 게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 사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독교적인 배경 갖고 있었고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신앙을 버리면서도 이 사람이 버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컨셉, 다시 말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는 자기 심리학 이론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 치료의 삼각대라고 말하는 것이 공감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관심, 그리고 진실성. 이 세 가지가 상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뭘로 통합될 수 있냐면 적극적 경청,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쪽에서 따로따로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칼 로저스를 지나가고 나서 로버트 칼커프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건 내가 마냥 들어주고 마냥 공감해주고 내가 진실되게 그 사람을 대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만은 부족해.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굉장히 좋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칼커프는 뭘 얘기했냐면 직면하는 게 중요해. 도전하는 게 중요해. 그 사람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 직면이라고 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첨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룰 때 훨씬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칼커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5가지 요소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진실성, 자기 노출, 구체성, 직면, 직접성. 그죠? 이게 5가지고 경청, 주의, 집중, 존중, 공감.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담에 중요해. 그래서 8가지 요소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랄드 에간이라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또는 그 데이빗 젤다드 이런 사람들이 8가지 핵심 조건을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이고 균형 잡힌 그 상담의 기초적인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심리학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제 빌려와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그 크리스천아이즈화 했어요. 그렇게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리 콜린스는 그 친구 대 친구 상담 그런 말을 썼어요. 보통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었냐면 그 전까지는 의사와 환자, 상담자와 그 내담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 피어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친구 관계. 그래서 친구 대 상담이 더 효과적인 거야
그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게리 클로인스를 넘어가서 게리 스위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시내티에 있는 그 장로교 무슨 힐 처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이 로저스나 칼커프나 콜린스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Listening for Heaven's Sake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그 적극적 경청에 관한 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 어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번역했어요. 번역해서 지금 아마 출판사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번역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게리 스윈튼이라고 하는 박사는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켜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EMI라고 하는 단체 있어요. Equipping Ministry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을 가르쳐요. 여기에 이제 그 상담의 8가지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죠. 이것을 그 게리 스윈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pples of Gold 1에서 3가지를 다뤄요. 주의, 집중, 존중, 공감. 이게 Apples of Gold 1에 다루는 얘기고, Apples of Gold 2에서 진실성, 자기 노출, 구체성, 직면, 직접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뒤쪽에 달아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구분해서 조금 더 그 고급적인 기술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기술이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사랑과 연민, 관심, 기술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힘을 형성할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한 의미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8가지 핵심 조건들이 전문가들에게만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반화했어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커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그 8가지 핵심 조건을 봤어요. 자, 이 게리 스윈튼과 이 로저스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즉각적인 직면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상담의 권위자나 모델은 매우 지시적인 상담 접근 방식을 원하며 상담 관계 초기부터 직면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Understanding Time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세계관에 있어서 고전인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그 해겔의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이 정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주류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시대마다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인 극단이 있고, 그러면 그 극단에서 오른쪽인 극단이 또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균형을 유지해 간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심리학도 그렇고 기독교 상담도 그렇고 거의 그래요. 대부분의 초기의 심리학들은 지시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인 직면했어요. 너 그거 문제가 있다, 그거 해결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로저스나 몇몇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그 반대로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앉아주고 울어주고 끄덕여주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야 라고 말하게 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직면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절하게 조화되고 균형되어지는 게 필요하지 어떤 것만이 꼭 그 정답은 아니다. 이 브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직면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상식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각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 이제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쳐버리실 거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놓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욥의 세 친구들. 그죠?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왜 그런 거냐면 너 죄 때문이야. 그죠? 계속해서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직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직면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죠?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겠어요? 서로 안에 친밀감과 이해되어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겠죠. 그죠? 예, 뭐 그런 얘기들.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함께 있기와 함께 하기 그렇게 표현했는데 being with and doing with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은혜와 진리로 또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주장해요. 은혜는 굉장히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 없는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존중, 공감,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균형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진단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상담자가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또는 여러분 팔로워들하고 상담할 때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느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60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 그죠? 그게 뭐예요? 50분은 들어주라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은혜를 이해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담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빌 고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망이며 힘이다.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은혜는 어떤 거예요? 은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어떤 거죠?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혹시 기회 있으시면 난 정말 은혜가 필요해. 그런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책이죠. 책인데 이제 그게 연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분은 그 바베트의 만찬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굉장히 율법적인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원리적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 딸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지혜롭고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결혼하려고 이 두 딸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 거절해요. 왜? 우리는 아버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한 자매가 연락을 합니다. 무슨 연락을 하냐면 내가 지금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리할 수 있고요. 내가 당신 집에서 당신들을 좀 섬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하게 되고 12년 동안을 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12년 내내 음식을 만들고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12년 동안 일한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1만 프랑. 그게 어느 정도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복권이니까 아마 큰 돈이겠죠. 큰 돈일 거예요. 그 큰 돈이 당첨됐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두 자매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날 떠나는구나. 지금까지 15년 동안 참 우리 잘 섬기고 우리 너무너무 좋았는데 떠나면 어떡하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 그 자매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두 분 자매님의 아버님의 100회 생신을 축하해서
제가 잔치를 좀 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생각하기에 이제 잔치를 베풀어주고 떠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회 생일에 잔치를 거하게 차려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먹는데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투덜투덜 해가면서 이 음식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옛날에 누구예요? 이 자매를 사랑했던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도 초대되어져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음식들을 마련하다니. 나도 평생에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 두 자매가 묻습니다. 자, 이제 잔치도 다 끝났고 이제 언제 떠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 떠나지 않는데요. 아니, 당신 복권 당첨된 거 어떻게 됐냐고. 어제 우리가 먹어치운 게 1만 프랑어치의 음식입니다. 제게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필리비안 씨가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은혜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 그죠?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누구죠?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 포레스트 검프. 그죠? 그 사람은 한평생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랑. 그죠? 사랑을 목적으로 살았더니 결국 그 삶의 모든 걸 다 얻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은 참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장발장 같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건 19년 동안의 종살이가 아니고 어느 날 저녁에 만났던 신부하고의 만남. 그죠? 그 성당에 있었던 모든 은 쟁반과 은 집기와 이런 걸 다 가지고 도망갔는데 다시 붙잡혀 돌아왔을 때 신부가 은촛대를 내놓으면서 이건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쫓았던 사람도 하나 있었죠. 그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형사. 그죠?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세느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요. 은혜하고 진리하고 붙었는데 사실 진리도 아니죠. 율법하고 붙었는데 은혜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없는 삶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리 스핑거스 쇼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나오나? 뭐죠? 어디지? 케이블이나 무슨 유선방송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거기에는 은혜 없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한 사람도 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세상에 저런 세상이라면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프라 쇼를 보세요. 그럼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다. 그죠? 그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던 누구죠? 존 뉴턴 맞나요? 존 뉴턴 맞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그 찬양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고 그의 삶의 대부분을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영국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너무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자기 발을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배에서 자기를 덮게 하려고. 배가 흔들려서 무거웠어요. 사람을 집어 던졌대요. 바닷속에. 왜? 그럼 가벼워지니까. 그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남겼는데 몇백 년이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그런 찬양들입니다. 예.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지죠. 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4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나누었는데요. 여기 그림 7번을 보시면 인간의 깨어진 마음은 2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드러난 영역이 있어요. 그죠? 드러난 영역은 대부분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타락에 의한 결과는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영역에는 뭐 분노도, 수치감, 죄책감, 쓴뿌리, 뭐 더러운 생각들, 악한 영들, 뭐 여러 가지가 역사하겠죠. 근데 그 드러난 영역과 숨겨진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방어벽들이다, 방어 기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그 뒷장에 보시면 조하리 윈도우라고 하는 조셉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리 잉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 일반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조하리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2사람 이름을 합쳐놓은 거예요. 조하고 해리스의 이름을 합쳐서 조하리 윈도우예요. 조하리가 이름이 아니고, 일부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식한 걸 티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영역이 있고 남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 남이 아는 영역, 또는 내가 아는 영역, 남이 모르는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보통 사람들에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공개적인 영역이 늘어나요. 그죠? 여기 보니까 신뢰와 나눔과 피드백과 자기 탐색과 분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은폐 영역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빈약한 경청기술, 충고, 부드럽지 못한 직면은 불신을 만들어내어 공개 영역을 줄어들게 한다. 그죠? 점점 더 건강하지 않은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건강해져 가면 건강해져 갈수록 맹점, 블라인드 에리어가 줄어들게 되고요. 히든 에리어가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공개되어지는 영역이 넓어지게 될 거고 이 미지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럼 그럴수록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자, 그리셨으면 옆 사람하고 바꿉니다. 책을 잠깐 바꿔서 옆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조화리 윈도우를 한번 그려보세요. 또 그려놓고 이따 싸우지 마시고. 됐나요?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상대편이 보는 거하고 어때요? 유사해요? 안 유사하면 한 대 맞아요? 아마 많은 경우에 내가 보는 나하고 상대편이 보는 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상담의 8가지 핵심 조건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이 상담과 조력 관계의 8가지 핵심 조건, 30년 전에 로버트 칼커프가 처음 말한 것이고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랬어요. 이건 꼭 전문적인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 8가지 요소가 사용되어지고 이것은 모든 상담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9를 보시면 여기 맨 밑바닥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어떻게 돼 있나, 3분의 1 정도가 주의 집중과 공감과 존중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처음에 썼던 그 게리 스위튼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기본 요소를 반 이상을 잡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 집중, 공감, 존중, 진실성, 자기 노출, 구체성, 직면, 직접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배울 텐데요. 이 주의 집중이나 공감이나 존중, 이거는 순서나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먼저 되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진실성, 자기 노출, 구체성, 직면, 직접성은 이 순서대로 대부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뒤에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핵심 조건 자가평가 연습이 있어요. 지금 요거를 112, 113,
114 중간까지 있는데요. 요거까지 지금 해보고 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도 배운 게 없어요. 그죠? 배운 게 없지만 여기 이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걸 읽어보면서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세요. 자, 핵심 조건 자가평가 결과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자, 상담의 8가지 핵심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적극적 경청에는 공감이나 이해나 존중이나 주의 집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상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반영적 경청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듣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거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왜 적극적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상대가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상대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듣게 되어주면 어떻게 해요? 잘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먼저 간단하게 주의 집중과 존중과 공감에 관한 이야기 합니다. 이건 뒤쪽에서 하나하나 따로 배우게 돼요. 주의 집중은 뭐 따뜻함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공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상대에게 다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내용을 더 명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극적 경청을 언제 우리가 사용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편이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적극적 경청을 사용합니다. 이 적극적 경청을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태도가 많이 있느냐면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서 듣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상대편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중심이 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들을 때의 중심은 상대편이 되어야 되는데 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대편이 말하고 있는 감정이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 중심에서 상대편 중심으로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나 행동이나 방향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상대편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할 때 적극적 경청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표면적인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그죠? 그럼 여기에는 적극적 경청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근데 그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잘 지내는데? 글쎄 뭐 별로 그랬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얘기해 볼래? 그죠?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극적 경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적극적 경청의 장애물들이 뭐냐? 너무 서두를 때, 인내심이 부족할 때, 그렇죠?
적극적 경청에는 시간이 걸린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5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을 한다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편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15초 지나면 우린 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게 될 때 잘 못 듣게 된다. 그죠? 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잘 못 듣게 된다. 이건 이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이가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빠, 나는 놀아주세요. 그래, 뭐하고 놀까? 공놀이하고 놀까요? 그래, 우리 공놀이 하자. 아들이 공을 갖고 옵니다. 자, 공놀이 하자. 아빠는 텔레비전 보면서 자, 공을 저쪽에다 휙 던지고 텔레비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쫓아가가지고 공을 들고 옵니다. 가져왔네? 자, 우리 공놀이 하자. 저쪽에다 던지고 또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은 적극적 경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집에 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거나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다든지, 또는 아내가 삼순이에 집중하고 있어서 남편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못 듣는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 경청이 아니다. 그죠?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팔로워나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미안한데 나 지금 이걸 먼저 해야 되거든. 좀 이따 얘기하자. 그죠?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 또 하나는 오케이, 잠깐 기다려. 하던 일 멈추고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느냐?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대편에게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럼 내 안에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이미 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상대가 말하면 그래, 그래 놓고 또 자기 생각하고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성급한 결론. 앞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제 TMI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3분 들어보니까 답을 다 알아. 알았어. 문제가 뭔지 알았어. 너 이거 안 하지? 이거 하면 돼. 그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상대편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 그죠? 상대가 원하는 건 답을 알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다. 그죠? 선입견이나 편견. 이 잘 듣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요, 무비판적인 수용, non-judgmental acceptance.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걸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얼굴색이 변하면서 어머 쟤가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미 상대편은 얘가 날 판단하는구나, 얘가 날 속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훈련이기도 하고,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태도기도 해요.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 전광석처럼 또는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포커 페이스라 그러죠? 얼굴이 다 변하지 않는 거. 저도 초기에는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벌써 상대가 뒤로 한 발 물러서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이 사람한테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구나.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용기를 못 내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곧바로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대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물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부족이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좀 별로야. 근데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꼭 나한테 얘기해. 그럼 뭐예요? 오만 딴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말씀해 보니까 그건 이방 사람들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정말 내가 잘 이해 못하겠는 사람, 가능하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넌 저지멘탈 억셉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죠? 뭐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싫어해. 근데 이 사람이 꼭 한두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성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요 뒤에 이제 트라이앵글 얘기할 때 그 건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식과 경험의 차이,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것, 문제에 지나치게 압도당하는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충고하지 않는 거예요. 충고하지 않는 거예요. 충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급한 충고는 상대편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판에 박은 말, 앵무새 같은 말. 내가 지금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꼭 중간에 질문해요. 아, 근데 주제하고 별로 관계없는 옆에 근데 그 형제 어떻게 생겼어?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러면은 주제하고 전혀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죠? 축구를 2대1로 이겼어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졌을 거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이제 충고할 때 어떤 지시한다든지, 나 요새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지금 성중독이야.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치유 세미나, 상담 세미나 이런 걸 듣고 나서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진단을 다 했어요. 저는요, 성중독이 있고요. 저는요, 무슨 중독이 있고 무슨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세미나를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그게 저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장 찍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사실은 크고 작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영역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떤 것들을 도장을 딱 찍으면 명료화됩니다. 그럼 그 명료화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지만 도장을 꽝 찍으면 다른 여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더 어려움을 당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럴까요? 책망하는 거, 그죠? 그 직접적인 직면이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야, 너 요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럼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 듣다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뭐 자기가 이미 예측을 한다든지 이거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친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덮어버리기. 말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래 알았어 됐어 그만해 어려웠구나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 안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죠? 부적절한 자기 노출. 상대편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사실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기까지 해. 그럼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자기 노출이. 근데 부적절하게 하면 이건 독이 된다. 그죠? 자, 다른 화제로 돌리기. 마찬가지예요.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화제 돌리니까 어떻게 해? 화제 따라가야지.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충고들은 하지 않는 게 도리어 낫다. 그죠? 침묵은 뭐라 그러죠? 금이다. 그죠? 말 잘하는 건 은이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해서 점수 따는 분들.
사실 그 속에 뭐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하지 않은데도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들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받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선천적으로 내추럴하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은혜고 축복이에요. 물론 더 그럼에도 훈련되어져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하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고, 특별히 적극적 경청할 때는 충고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그 심스 같은 거 할 때 소그룹 모임 하시나요? 예. 상담할 때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 치료 같은 거 할 때 보통 뭘 하느냐면 그 서포트 그룹이라는 걸 해요. 서포트 그룹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쭉 모여 앉아 있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됐든 관계없어요. 자기 얘기를 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마디도 충고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줘요. 사람을 죽인 얘기든 살린 얘기든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주고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거 할 때요, 답답해서 미쳐요, 사람들. 왜? 들어보니까 저거는 조금만 탁 얘기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답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문제를 들어. 그죠? 근데 그런 연습. 그래서 여러분 심스에서 누굽니까? 학생들 소그룹 하실 때 상대편 얘기를 듣는 훈련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그룹 할 때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들어줍시다. 그게 뭐가 됐든지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배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적극적 경청을 하면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탐색을 하게 된다. 그죠? 주의 집중, 존중, 공감 이러한 것을 통합한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앉아서 들어줬는데 말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 탐색 과정을 메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자기 실현이다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비언어화되어져 있던 문제들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정리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 거 경험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자기가 말하면서 이미 답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 여기서 진정한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담자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통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고 내담자가 탐색하고 싶어하는 것을 탐색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대편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 자기 안에 세계가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세계를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상대편은 그 사람이 자기 것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방향을 바꾸거나 막아버리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꺼내져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담자들이나 그 헬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렇죠? 자,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자기 탐색이 중요하지만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뭐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결국 필요한 건 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자, 적극적 경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사소통 레벨이 있어요. 의사소통에는 5가지 수준이 있다. 제일 처음에 판에 박은 말, 뜻없는 말. 이거 가끔 얘기하죠? 클리셰. 그냥 인사하는 정도. 그죠? 별로 그 의미 없는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는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관계들. 그죠? 그 다음에 의견이나 아이디어, 판단을 나누는 관계.
네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단계. 다섯 번째는 절정의 경험을 나누는 단계. 보통 이제 적극적 경청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기대하냐면 보통 감정의 단계까지는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3번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의견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정도. 그 의견 너머에 있는 감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의사소통할 때 또는 여러분들의 팔로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팔로워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그냥 사건 정도 나눈, 그죠? 팩트 정도 나누는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가? 그죠? 대부분 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아니지. 이미 TMI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TMI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공산당입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소통의 수준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으면 도리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물론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나는 그걸 반영하겠다? TMS로 가세요. 그거는 할 수 없죠. 그죠? 이 단체에 폴리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나누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가서 리더하고 부대끼는 거 문제 전혀 없어요. 그죠? 그게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 반응은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숨기거나 속일 수는 없는 거다. 도리어 있는 그대로. 그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는 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도리어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겠어요? 감정을 나눌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가 열등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죠? 우리는 열등하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 쓰는 거고, 나도 모르게 강한 척 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성숙한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더가 팔로우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요새 굉장히 외로워, 막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팔로우가 저 사람이 내 목자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투명성.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내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 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누굴 원해요? 목회자들 슈퍼맨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슈퍼맨을 원했는데 슈퍼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슈퍼맨이 아닌지. 근데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아.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118페이지 보면 감정 단어 목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백 개의 감정이 있는데요. 이 감정들을 여러분 몇 번 정도 집에 가셔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기분 좋아, 나빠, 무서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세 가지. 나빠, 좋아, 무서워. 그죠? 그것 빼고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다. 그죠? 여기에 긍정적인 감정, 뭐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그런 단어 쓰세요? 나 압도당했어. 그런 말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압도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표현보다 그런 말 많이 쓰죠? 나 밀렸어. 뭐 이런 많이 쓰죠? 그죠? 꿀꿀해.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기가 꺾인, 의기소침한, 이성을 잃은, 부들부들 떨리는, 덜덜 떠는, 애지중지하는, 매혹적인, 그죠? 홀딱 빠진, 몹시 좋아하는, 반한, 낭만적인, 수줍어하는, 녹초가 된 풀이 죽은, 뭐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걸 연습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감정 나누기라는 얘기 하는데, 이 경험주의, 어제 우리 배웠죠? 경험주의자들, 익스피리언셜 세라피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너 지금 기분이 어때? 항상 그 질문을 해요. 기분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상하다. 내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쁠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프지? 뭐 별로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기분이 좋으네? 근데 기분 나쁘다. 그죠? 한 시점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분의 감정이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찾아낼 때마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튀어오릅니다. 폭발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제가 생명나무 할 때 말씀드리죠. 감정이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요? 뭘 만들어내? 감정이 열매,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그 밑바닥에 사실은 생각이 건드려진 거지만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문제 상황이 딱 일어나도 사실은 조절할 가능성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감정을 조절해보거나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딱 오면 폭발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경청에 관한 3가지 시. 혹시 잘 읽으시는 분 있으세요? 시를 시답게 읽으실 수 있는 분. 시답지 않게 아니고 시답게 읽으실 수 있는 분. 좀 읽어주세요 한번.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적극적 경청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3가지 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여행객이요 어떤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들판에 가가지고 메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랗게 자라고 있는 메론을 딱 보여준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런 메론인지도 모르죠.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는 딱 보니까 뭐였어요? 메론이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메론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여행객은 그 나라에 머물러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야, 저렇게 무서운 식물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죽여버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동일하게 어떤 여행객이 또 지나갑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움에 쌓여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저 들판에요, 무서운 것이 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여행객이 딱 보니까 뭐였어요? 메론이었어요. 근데 이 여행객은 첫 번째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면서 이 메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 같이 만져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메론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기에 아주 좋은 것인 줄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거 당신 아버지하고 관계된 거네요. 그거 당신 동생하고 관계된 거네요. 그렇게 빨리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칼을 들어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기 전에 성급한 진단은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초상담 훈련 쭉 보면서요. 지금 적극적 경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뭡니까?
이 주의 집중하고 존중하고 공감 얘기하면서 적극적 경청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더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극적 경청을 할 건지. 예. 자, 기초상담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초상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미세 기술 그리고 기초상담 기술 이거는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하는 거, 주의 집중하고 존중하고 그 공감하는 거 이것이 적극적 경청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기 노출, 구체성, 직면, 직접성 이런 것들을 기초상담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발전 상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주로 여러분이 2과하고 2권하고 3권, 4권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인지적 재구성이라든지 가계도나 그 죄책감 적개심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뭐 특별 상담 기술 여기서 뭐 축사라든지 집단 치료, 심리 검사, 외면화, 재구성 뭐 이런 얘기들을 썼는데 이건 일종의 그냥 구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들마다 심리학자들마다 이것을 그 구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발전 기술이다, 특별 상담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일반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계별로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브루스처럼 단계별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 특별 상담 기술 얘기했던 축사라든지 뭐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하지 않게 우리가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호주 기독교 상담회에서는요. 공인 상담사가 되려면 최소한 기초 상담 기술을 90시간 이상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8가지 핵심 조건을 90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90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의지적으로 부모님도 좋고 여러분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 기술을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죠?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굉장히 좀 기계적일 수 있어요. 기계적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꾸 훈련해야 결국 나중에 몸에 배게 돼요. 그죠? 연습은 완성을 만든다. 그죠? 치유 사역도 사실은 연습하는 거다. 때로는 여러분 팔로워들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축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괜찮다.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10명 되고 20명 되면 능숙하게 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이건 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주의 집중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집중과 따뜻함은 같은 뜻이다 그랬어요. 주의 집중의 의미는 결국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텐딩 한다는 의미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의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솔라라고 하는 그 도문자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 보면 솔라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라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티백을 물에 넣어놓고 태양이 그 티를 우려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티라고 하는 티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 집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S.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봐라. 그죠? 그리고 O는 뭐냐면 오픈은 뭐냐면 열린 자세로 해라. 열린 자세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요. 팔짱을 끼고 있는다든지 이러면 열린 자세가 아니라 닫힌 자세. 상대편에게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지 않구나.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자세를 가져라. 아니면 얘기하고 있는데 볼펜을 계속 돌리고 있는다든지 그런 게 열린 자세가 아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헌신예배, 고등부 헌신예배가 있었어요. 저녁예배였던 것 같죠. 근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사회를 보는데 이제 전교인 저녁예배죠.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계속 연필을 돌렸대요. 근데 저만 몰랐어요, 그걸.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났더니 다 한마디씩 하더구만요. 그때 알았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죠? 자, 그 다음에
lean forward. 앞으로 약간 숙이되 지나치게 숙이지는 마라. 여러분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요, 몸을 뒤로 이렇게 딱 제끼고 있으면요, 만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딱 제껴가지고 들으면 상대편이 얘는 지금 내 얘기를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근데 딱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면, 너무 많이 숙이면 공격적이 되겠지만 약간 숙이면 아하,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죠? 마음은 몸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 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마음을 열어준다.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뭐예요? 편안한 정도로 눈을 마주쳐라. 그죠? 편안하게 눈을 마주쳐라. 그죠? 그리고 R은 릴렉스 해라. 긴장을 풀어라. 이 5가지를 적절하게 처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게 되면 상대편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얘기 나왔지만, 원래 교재에는 이 타문화 상담 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솔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건 웨스턴 문화다. 아시아권 문화는 이렇지 않다.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죠. 그죠? 그래서 상담가들하고 얘기할 때 눈을 뚫어지게 보는 것보다는 도리어 약간 한 15도 정도 비껴지게 바라보는 게 우리 문화에 더 잘 맞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꼭 눈을 뚫어지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그죠? 적절하게. 그러나 이렇게 약 먹은 것처럼 몽롱하게 보면 안 되고, 적절하게 이제 15도 정도 이제 비껴서 보게 될 때 상대가 가장 편안해 할 정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주의집 중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대부분 목소리 톤이라든지, 몸, 행동, 그죠? 자세, 이런 거가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솔라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상대편에게 언어적인 의사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대가 그것을 내 태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뭐예요? 끄덕끄덕 해주는 거.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15도를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그걸 못 느낀다. 그러나 얘기 들으면서 그랬군요. 아유 세상에. 그죠? 반응해주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데 운단 말이에요. 울면 자연스럽게 손을 터치해주기도 하고, 그죠? 우는데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다. 막 웃으면서. 그럼 상대는 이 사람 내 말 듣고 있지 않구나. 제가 상담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들을 만났는데 의사가 자기 얘기 듣는 척하면서 의자 돌려놓고 앉아서 조는 거야. 근데 코를 골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자기는 거기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의사는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답이 뭔지 다 알아요. 약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죠?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하다. 얼굴 표정, 그죠? 어조. 그죠? 여기도 나오네요. 신경 거슬리는 버릇. 자꾸 볼펜을 똑딱거린다든지 그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환경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잘 보호된 장소가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어디죠? 7단계라고 하는 성격 공부가 있거든요. 아세요? 7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가르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카페를 갔는데 정말 시끄러운 음악만 나오는 카페였어요. 그것도 스피커 밑에 앉아가지고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 은혜스러운 척 하면서 양육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7단계 때문에 선교사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보호된 장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인 간격,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죠? 한국 사람들은 얼굴 가까이에 대고 말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 여깁니다. 그죠?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나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말하는 게 예의 있는 거래. 막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운 거리.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제가 저번 주에 누구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바로 면전에다 대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또 그 사람은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또 뭐 문화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웨스턴들은 한 1.5m 간격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서요 중간에 테이블을 놓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테이블을 놓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테이블을 놓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죠? 사실 근데 이게 보호막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웨스턴들 보통 상담하는 경우에는 테이블이 없어요. 저희가 없는 거죠. 간격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주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집중 척도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나? 보통은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3명씩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 듣고, 한 사람 피드백 해주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2명씩 할까요, 그러면? 2명씩이면 괜찮으시겠죠? 자, 2명씩 적극적 경청 연습을 합니다. 아까 솔라티 가르쳐 드린 것처럼 그것도 사용하시고, 그죠? 시간을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앞에 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든 관계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은 5분 동안에 오늘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적극적 경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상대편의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드세요. 빠져듭니다. 그죠? 그런 거 하시면서 상대편 이야기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죠? 충격적인 여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막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좀 곤란해요. 조금 가벼운 얘기. 그죠? 여러분 막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일상적인 것 그러나 조금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상대편에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그 솔라티 자세 가지고 하시고 Non-judgmental acceptance, unconditional love 이거 써가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5분이 지나고 나면 한 1분 정도 서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듣는 거 볼 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사실은 내 말 안 듣고 있는 것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좋아요. 이 피드백 하는 거니까 자기 느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명씩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들으셨던 분들 듣기 쉬우시던가요? 어떠셨어요?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반응이나 느낌 뭐 있으셨어요? 딴 생각했어요? 예, 딴 생각했다. 또? 손이 가만히 안 있는다. 예, 그럴 수 있죠. 또요? 편안했다. 오케이. 또요? 기대감? 누가 말씀하셨죠? 기대감. 상대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감? 오케이. 예. 또요? 오케이. 예, 그렇죠? 상대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내 머리에서는 펜티엄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뭐 어떤 게 이게 맞는 답일까?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포커스를 놓치게 되는.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반응이 있다. 또요? 15초 간격으로 딴 생각 든다. 예.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예, 좋습니다. 또요?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 오케이. 또요? 공감하게 된다? 동감이다? 공감한다. 오케이. 네, 또요? 침 튀기는 거리는 좀 부담스럽다. 예? 솔라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평소에 이야기할 때, 요 정도 거리는 좀 잡아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죠? 예, 중요합니다. 또요? 환경의 중요성.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적절한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또요?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하시네. 또 있으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상대방도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다. 예, 맞죠? 제가 마음을 여니까 편안하게 돌아다니죠? 예. 또요? 또 있어요? 입장 차이가 보인다. 그렇죠? 예, 너무 맞는 말씀이죠.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야 지금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되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또요. 이미 지금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들 여러분 경험으로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연습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15초마다 딴 생각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그리고 오래. 저는 몇 년 했어요, 몇 년. 근데 지금도 잘 못해요, 지금. 그만큼 저는 잘 못 듣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자꾸 듣는 연습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내일은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적극적 경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고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게 뭐냐. 그죠? 나 기분 나빠. 근데 사실은 기분 나쁜 거 말고 그 밑에 정말 마음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적극적 경청하는